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기초대수학 두 번째로 이번 영상까지 해서 기초대수학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법칙은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교환 법칙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이제 바꿔도 이제 등식이 성립할 때 성립을 하는 것을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덧셈 같은 경우 이제 가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제 가로 속 연산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떠한 부분을 먼저 연산을 하든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덧셈과 그리고 곱셈에 있어서는 이제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A 곱하기 그 B 플러스 C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괄호 속 연산을 먼저 진행을 하고 A를 곱하는 것이 이제 연산 순서인데,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곱하는 값을 이제 각각의 더하는 값에다가 이제 곱해줘서 더한 것도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이제 연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의 연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괄호의 종류에는 다음에 보시는 이제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가 있고, 연산 순서는 이제 소괄호에 있는 계산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은 중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2a-3 곱하기 그 가로 속에 또 2 곱하기 4a-b-5 곱하기 a 플러스 2b 플러스 4a라고 하는 이제 값이 아니고 이제 식을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괄호 속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A와 B는 계산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2를 곱한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일단 이제 8a 마이너스 2b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5a 마이너스 10b가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중괄호 속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a-12b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대괄호 속 연산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3a와 12b에 각각 곱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복잡하게 보였던 식을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1a 플러스 36b가 되고, 또는 이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36b 마이너스 11a로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인수분해인데, 다음과 같이 어떤 공통 인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통 인수를 묶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팩토리제이션 혹은 이제 우리말로는 인수분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수분해를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암기를 하든지 혹은 이제 이런 곱셈 공식이 이제 정리된 것을 보고 이제 찾아서 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이제 식을 간단하게 할 때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그 공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뭐 합차 공식이라든지 뭐 제곱 공식 같은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 식들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조립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제 다항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을 어떤 이제 x-3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수로 만일에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의 우리가 몫을 이제 qx라고 하고 이제 나누어서 이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머지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나머지를 이제 r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표현한 식이 이제 다음에 식이고 따라서 이제 x에 r을 대입하면 이제 결국 나머지 r이 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3이라고 하는 그 식으로 이제 fx를 나누게 되면 일단 우리가 그 qx라고 하는 몫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x에 3을 대입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2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 123이라고 하는 나머지 값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x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나머지가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면 예, x라는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r이 0이라고 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또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이 r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이제 그 스몰 r을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r이 0이 될 때를 그 팩터 시오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3차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r에 대한 그 r 값을 찾는 데 대한 힌트는 이제 다음에 어떤 최고차항의 이제 계수분의 가장 마지막 상수항을 이 한 값에 이제 한 값과 이제 이 값의 이제 약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r 값을 그 찾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도 못 찾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한 방법에는 또 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제 r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결국 이제 그 rx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우변이 0인 3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 이제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r을 여러분들이 찾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일은 없겠지만
요즘은 이제 어차피 컴퓨터로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찾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다음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R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팩터 시오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와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풀 수도 없는 문제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인수를 찾기 위해서 일단 이제 x에다가 이제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 보는데, 이제 1을 대입을 하면 우변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이제 인수를 하나를 찾았고, 따라서 이제 x-1이 되게 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2차 식으로 2차 식을 이제 곱한 형태로 이제 식이 인수분해가 이제 되게 될 건데, 일단 이제 a 값과 b 값은 우리가 이제 현재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수 a와 b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립제법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1차 식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즉 인수가 1차 식일 때만 설명을 드리고, 이 인수가 뭐 2차식, 3차식이 될 때에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 제 채널에 있는 이제 수학 영상 중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은, 먼저 이 식을 가장 먼저 첫 행에다가 다음과 같이 계수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지금 2차 항에는 현재 이제 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항이 없어도 일단 계수는 이제 0이라고 여러분들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6이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수는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되게 되는 값으로, 혹은 이제 현재는 1차식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숫자를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1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1과 1을 곱해서 이제 이 부분에 적고, 이 두 개를 이제 더하면 이제 1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1과 1을 곱해서 이제 이 자리에 두고, 다시 마이너스 7과 1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게 되고, 다시 1과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이제 이 자리에 둔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조립제법은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상수항 뒤에 부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완료가 되고, 이 순서대로 이제 2차항,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보면 결국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6으로 우리가 이제 이 2차 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제 구했다라고 보면 되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자세히 보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은 이제 다음의 식이 되겠습니다. 연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방정식도 우리가 이제 수에서 다루었던, 기초 산수에서 다루었던 이제 연산 순서와 동일하게 괄호 속 연산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
나눗셈, 곱셈, 덧셈, 뺄셈 순으로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로 속 연산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자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6p 곱하기 5p 나누기 쪽도 이제 가로 속 연산을 진행을 하면 마이너스 p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연산 순서에 따라서 곱셈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6p 곱하기 5p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p 나누기 마이너스 p를 먼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p분의 5p 곱하기 이제 6p가 되게 되고, 일단 p는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이제 약분이 되어서 이제 소거가 되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6p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게 되어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마이너스 30p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나누는 p가 이제 1p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서대로 6p 곱하기 5p 나누기 마이너스 p를 해도 동일한 값이 나왔지만, 만일에 여기에 다른 값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과값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앞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괄호나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먼저 계산을 하게끔 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